네, 8년 전인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재앙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이 주변에는 현재 원통 모양의 탱크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대략 아파트 3층 혹은 4층 수준의 높이에 용량은 한 개당 1,000톤에서 2,900톤 사이. 이렇게 큰 탱크가 무려 850개나 되는데요. 아베 정부가 이 탱크에 들어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주변 바다, 그러니까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고발한 국제환경보호단체죠. 그린피스의 이현수 국장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이 오염수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아무래도 일본 정부는 압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죠. 국제적으로. 네. 관련 뉴스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이 뉴스만 봐도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좀 짚어볼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탱크에 이 방사능 오염수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방류할 계획, 이걸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을 테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정부 기관 내에 삼중수소수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6가지의 방식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정부에. 네. 방사성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네. 그 중에 하나가 태평양 방출이었고, 네. 실제 이 방법이 가장 저렴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원자력위원회도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피스는 이 사실을 알고 네. 계속해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냥 내다 버리는 건데 그것을 무슨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6가지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좀 황당한데요. 그 그렇죠. 자체가.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그 제시한 방안들 자체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바깥으로 유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땅에 식으로든. 묻든 지하에 매립하든 어쨌든 방출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바다에 방출하느냐, 기체로 공중에 방출하느냐, 그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기체나 땅에다가 매립할 경우에 후쿠시마 주민들을 2번 이제 피해자로 만드는 그렇죠.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아무래도 협동조합이나 이런 네. 곳에서 강력한 반발을 했겠죠. 네. 네. 이 방사능 오염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지금 방사성 오염수라는 말은 네. 원래 사고 전부터 1960년대 이 원전을 지을 당시에 설계도를 위반해서 지었기 때문에 네. 해수면에서 매우 가깝게 원전을 지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고가 나기 전에도 하루에 약 850톤 정도의 지하수가 계속 유입이 됐었어요. 850톤. 네. 그런데 2011년에 이제 사고가 나면서 네. 연료병이 녹아서 이제 멜트다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들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했죠. 네네. 그리고 지하수가 유입되고 계속해서 온도가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집어넣고 네. 이 물들이 합쳐져서 이제 고농도 이제 방사성 오염수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도 계속 오염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계속 있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111만 톤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111만 네네. 톤은 2018년 12월 13일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4,000톤씩 많게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네.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숫자인 거죠. 굉장히 심각하네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뭐든지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일본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방류하겠다 검토하고 있는 게 111만 톤? 지금 현재 방류를 한다고 하면 111만 톤이다. 그리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한다. 그럼 또 이게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거군요. 근데 이 방사능 오염수라는 게 말만 들어도 참 겁이 나는데 도대체 이 허용 기준치보다 도대체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실제로 그 물에 접촉했을 때는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피부가 탄다거나 바로 그냥 가까이 갔을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호흡을 했을 때는 뭐 폐암이나 예를 들어서 각종 암에 걸리게 돼서 결국은 이제 심장 질환으로 죽게 되는 그러니까 뭐 수치를 말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런 거를 그냥 바다로 방류한다고요? 지금 김진희 님이 이현수 국장님 얘기 듣다가 방류라니요? 테러 아닌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 전 세계가 강력히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자. 0252번님 그걸 무작정 벌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그런데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거 오염물질 그냥 우리가 갖고 싶지 않으니까 바다에 버릴 거야. 이러면 되는 겁니까? 국제적인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상 예를 들어 지금 아베 정권이 이 물을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국제법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네. 2018년 11월에 런던에서 각 국가들이 모여서 지금 후쿠시마의 오염수 상황이 위급하니까 네. 세 가지 정도의 제안을 하고 그린피스도 거기에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첫째는 방사성 오염수의 현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방사성 오염수와 관련된 그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해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바다에 방류해도 될 만한 수치, 방사성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투명하게 공개해라였어요. 네. 일본은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고요. 다 하겠다. 네,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무단으로 방류할 경우에는 이 국제 런던 협약서에 완전히 반하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인접 국가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 같은 지금 경우에는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서명을 받고 있고 이런 압력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방류할 수는 사실 없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국제적으로. 그 런던 협정이라는 거에 본인들이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일본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게 구속력이 있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의정서와 협의서에 다 모두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국제적인 약속.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겼을 때는 한국뿐만 아니라 네. 국제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제재할 방법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없고 그냥 아베가 그냥 마음 먹으면 내일이라도 좀 버릴 수 있는 거네요. 약간 눈치만 볼 뿐이지. 네, 근데 네. 사실 모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의 경우에 네. 그렇게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한국은 사실 조그맣고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면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1월 달에 보고서를 냈을 때는 네네네. 여러 다른 나라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네. 자신들에게 실제로 다가올 위험이 체감이 되지 않았겠죠. 네.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지금 영어권 국가의 언론들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권에서도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국제적인 관심들이 모아지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서명을 또 받아서 그 서명을 일본 정부에 이번 10월 달에 전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10월 달에. 여러분들의 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외교부 대변인도 이제 기자 질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린피스 그 보고서 이후에 뭐 일본 측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그랬더니 일본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서 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가장 직접적인 그렇죠.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과도 같이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외교부가 대변인이 대답을 하긴 했는데 이 원래 돌아가서 방사능 오염수를 없앨 수는 있는 겁니까? 피해 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기술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가 나면 그 뒤처리를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 그 이전으로 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래서 일본 정부도 런던에서 이제 약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무래도 방법을 동원을 했겠죠.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이제 국가들의 기술들을 가져와서 오염수 처리를 했어요. 2015년부터 꾸준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오염수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처리한 물에도 뭐 스트론튬의 기준치가 100배 이상 넘게 나온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뭐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하면 뭐 두 번 처리할 경우 99%까지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111만 톤을 이 기술로 처리를 하려면 서울시 2017년 예산의 한 6배, 180조 원이 드는 거죠. 삼중수소 하나만. 그렇죠. 근데 그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안에는 60개 이상의 방사성 핵종이 녹아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 1리터. 천문학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실제로 최상의 기술을 이용해서 없앨 수 있을 만큼 없애고 네. 없앨 수 없는 것들은 통에다가 담아놔라. 근데 네. 그 통 같은 경우 그 기술이 이제 발전될 때까지 네, 네. 통에다 담아놓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삼중수소 때문에 기체가 발생해서 네, 헬륨 네. 같은 기체가 발생해서 이제 부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그 통을 또 갈아줘야 됩니다. 되는군요. 그리고 어제도 그 도쿄전력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부지가 없어요. 아, 그걸 보관해 놓을 그쵸. 공간이 없다. 아까도 그 탄소 철강 통의 네. 그 크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거 더 이상 쌓아놓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뭐 대략 아파트 3, 4층 수준으로 쌓아놓고. 네네. 그럼 원전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한번 사고가 나면은 인류가 가진 기술로는 뭐가 지금은- 복구가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2011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2011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일본 정부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네. 엄청난 오염수가 이제 바다로 방출이 됐죠.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슘이나 스트론튬 뭐 이런 물질들이 이제 해리를 타고 돌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히로사키 그리고 카나자와 대학교에 있는 연구원들이 네. 이제 요걸 조사를 한 거예요. 방사성 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네. 그래서 요 세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2017년 10월에 오션 사이언스라는 곳에 이제 논문을 기고합니다. 네. 이 논문을 보면은 세슘이 후쿠시마를 떠나서 실제로 그 동중국해까지 가는데 쿠르시오 열도를 따라서 이제 네네. 거기까지 가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스시마 난류를 따라서 동해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전과 후 동해안에 있는 세슘을 비교했더니 네. 2015년에 수치가 가장 높았고 어. 그 전과 비교해 2배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굳이 그럼 후쿠시마 근처가 아니라 우리 뭐 동해 어느 쪽에 가서 잡은 물고기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류가 되면은 훨씬 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위험하고 아직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도쿄올림픽에서 아베가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 막 먹인다는 거잖아요. 선수들한테. 네. 이거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마 네, 방사성 그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어떤 분들이 들어도 정말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도박 같은 일인 거죠. 다른 나라 선수들 대상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음식 먹이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또 경기까지 열리는데 선수들이 사실 조금 저하될 것 같아요. 가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근데 안전합니까? 저도 사실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물론 이제 후쿠시마 관련된 그 원전의 문제점은 저희가 1960년대부터 60년대부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90년대부터 저희가 이 문제를 꾸준히 알려오고 네네. 사고가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방사선 수치를 재고 그다음에 공표하고 네. 이런 식의 활동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단 하나의 제대로 된 그 문서조차 공유하거나 아니면 이 수치가 어떤 과학적 근거로 나왔는지에 네. 대해서 전혀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방사성 수치가 어떤지 그리고 네. 그게 나에게 어떤 그 영향이 있는지 알 네.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당장 모르니까, 아니더라도 그렇죠.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텐데. 모르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어쨌든 전문적으로 그 수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 조사해 오셨잖아요. 여러 네. 군데 지역 가서 뭐 수백 번, 수천 번 조사를 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평균 저희가 3,000에서 5,000번 정도를 한 구역을 재는데요. 네. 한 구역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집을 조사를 한다고 하면 집을 10구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 한 구역당 약 3,000에서 5,000번 정도의 평균값을 내는 거죠. 그럼 상당히 평균치에 유사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네.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아베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물질을 잴 때 상공 150에서 300m를 잽니다. 그게 육산 빌딩보다 높아요, 사실. 거기 누가 산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지표면에서 1m, 0.5m, 0.1m 다 수치를 따로따로 재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직접 미칠 수 있는 그렇죠. 그 공간에서 잰다는 네, 거죠. 근데 그렇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 같은 거 반박 조차를 안 합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반박을 하려면 네. 자신들이 잰 수치가, 어쨌든 정확한 수치나 그다음에 조사 시기 네. 누가 조사했는지 이런 방법론들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와
다룰 수 없는 거죠. 다툴 수 없는 거죠. 회피를 하는 거군요. 0908번님, 8년 전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흘러나온 오염 물질 그리고 오염수로 인한 부작용들이 아직도 여전히 무섭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자기 자신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네요. 8868번님, 두 분 우리 둘이에요 지금. 아, 그렇군요. 진심으로 화나신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났어요. 네. 안타깝죠, 진짜. 네네. 김태리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듣고 그린피스 사이트 가서 서명하고 왔습니다. 오, 박수. 네, 꼭 서명해 주세요. 이거 네. 진짜 중요합니다. 이 숫자가. 네. 국장님께서 서명하는 방법 한 번 더 좀 알려주시죠. 네. 서명하는 방법. 제가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그린피스 오염수 서명 아마 이렇게 하면은 저희 그 웹사이트가 뜨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린피스 이현수 국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